독쌤이 준비한 컨텐츠! 그것은 바로 야쿠자에게서 살아남기. 최근에 독쌤이 용과 함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의 야쿠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야쿠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야쿠자를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야쿠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야쿠자란 무엇이냐? 야쿠자. 근데 야쿠자가 정식 명칭이 아니래. 속어래요, 속어. 그래서 이게 특정 단체나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건달. 우리가 조폭들을 봤을 때 건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건달이 조폭의 조직명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속어래요, 속어. 이 야쿠자는 일본에서 조직을 형성해서 폭력을 휘두르며 직업이 범죄자야. 범죄 활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별칭은 영어로는 Japanese Mafia. Japanese Mafia라고 하네요. 그래서 야쿠자를 만났다. 개떡이가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생긴 야쿠자를 맞닥뜨렸다. 그러면 이제 야쿠자를 올바르게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개떡이들 해외여행 갔는데 누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하하하 막 이러면서 막 눈 찢으면서 인종차별하면 화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야쿠자를 만났을 때는 야쿠자를 정확하게 불러줘야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쿠자들끼리는 린쿄 또는 고쿠도라고 한대요. 1980년대에는 자칭 협객이라고 하고 많이 다녔대요. 왜냐하면 야쿠자의 근본이 정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에도시대 막부 말기 막 이럴 때 칼 차고 다니던 사무라이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근본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협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야쿠자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야쿠자랑 직접 대화할 때 협객님이라고 불러하면 막 좋아 죽는다. 경찰 쪽에선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 야쿠자라는 단어를 안 쓴대. 우리나라에 막 조폭들 있잖아, 수뇌파 뭐 이런 식으로 파 이름이 있잖아. 이런 거 다 경찰이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경찰이 그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편하게 부르려고 그렇게 짓는 거래요. 조직을 만들 때는 되게 멋진 이름 짓는데요. 흑룡파, 백호파 막 이런 식으로 개멋진 이름 지어가지고 딱 우리는 흑룡파야 이러는데 경찰 측에서 쟤네 두목 이름이 추네니까 개추네파라고 불러. 춘식이파 뭐 이런 걸로 해. 그런 식으로 한대요. 약간 약해 보이게 더 유치하게 짓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Japanese 마피아들을 지칭할 때에는 보류쿠단, 폭력단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세력이 좀 심상치가 않다. 그럴 때에는 지정폭력단이라고 해서 시테이 보류쿠단 이렇게 말한대요. 어쨌든 네임드. 엘리트 몬스터 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 야쿠자를 만나면 합객상. 이거 합객 뭐라고 했지? 교각, 오토코다테, 롭보, 캔샤, 유교. 어이? 자, 따라해. 교카쿠상. 자, 다음. 그래서 독쌤이 이거를 조금 야쿠자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랄까 그냥 딱히 뭐가 없잖아. 건달은 옛날부터 그냥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건달이 된 거고. 근데 일본은 기원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사무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길에서 시비 붙으면 발로 칼로 싸우고 막 이랬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근현대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조직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야쿠자의 근본이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쿠토 그리고 데키야, 구렌타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근데 이 바쿠토랑 데키야는 되게 옛날이고요. 이 바쿠토랑 데키야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구렌타이로 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바쿠토란 무엇이냐? 옛날에 에도 막부 시대 때에는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맞서는 용감한 하층민 이런 이미지로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범죄자, 농토가 없는 평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 이런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런 세력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사회 부적응자 깡패들 중에서도 도박장이 주 나와바리야. 그래서 정부의 토목공사에 동원됐던 노동자들 돈을 다시 회수할 목적으로 정부 관리나 유지들이 고용한 노름꾼들이 중심이 돼서 형성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줘. 자, 오늘 일당 받아가세요. 이러고 다 일당 딱 나눠줘. 그리고 나서 뒤로는 세력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돈을 다시 뺏어오는 거야. 그러려고 고용한 노름꾼들이 이제 주 멤버였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하층 노동자나 농민들을 상대했지만 후기에는 고위 사무라이나 스모손님들, 스모하는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한마디로 이제 도박 장사하는 놈들. 바쿠토라는 말 자체가 도박하는 무리라는 뜻이래요. 지금에도 남아있는 야쿠자 이미지의
크게 기여를 했다. 이 야쿠자라는 단어 자체가 다크토들에게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이론도 있어요. 도박장 시큐리티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닌가. 관리자의 자리라서 야쿠자다. 그래서 야쿠자라는 용어의 기원이나 그 손가락 자르는 거 있잖아. 바쿠토에서부터 나온 문화래요. 여기서 말하는 손가락 자르기, 일본어로는 유비츠메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잘못했을 때 손가락으로 감는 문화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자를 때는 새끼손가락 끝마디부터 시작해서 약지, 중지 이런 손으로 자른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 다 자르는 게 아니야. 엄지랑 검지는 남겨줘. 왠 줄 알아요? 그 이유는 밥은 먹어야 되잖아. 숟가락은 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밥은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엄지랑 검지는 남겨준대요. 고맙죠. 전반적인 문화들이 전통적인 도제 문화, 오야붕이랑 꼬봉 이런 식으로 뭐 부자의 연을 맺는다 이런 것들이 옛날 일본에 존재하던 장인과 도제 문화 이런 거랑 좀 닮아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야쿠자 두 번째 세력, 데키야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정확히 어디서 발생했는지 몰라.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터를 떠도는 유랑민들이 조직화한 거다. 두 번째는 시골을 떠돌아다니던 낭인들이 조직화한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장수들, 약장사하면서 떠돌던 행상인들이 조직한 거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얘들이 축제 같은 데서 외부인 사기치다 걸리면 나와서 시비 거는 상인조합 야쿠자. 맞아요. 얘네들은 상인 길드에서 나온 무력단체입니다. 그 상가 번영회 이렇게 해가지고, 알지? 상가 무슨 사무소 이렇게 있어서 뭐 협회장 뭐 이렇게 있는 거. 네, 그런 사람들이 폭력 성향을 띠면 이 데키야랑 비슷하겠네요. 1700년대 중반 도쿠가와 막부가 뒤숭숭할 때 상권의 이익과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시작했다가 자릿세 걷어가고 싼 물건 비싸게 팔고 이런 거 사기치고 이제 그런 게 이 데키야라고 해요. 이 데키야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봉건적인 신분제를 모방해서 크게 5가지의 신분 계급이 존재했는데, 두목, 두두목, 조장, 꼬붕? 꼬붕이라고 하니까 좀 하찮아 보인다. 근데 꼬붕이 견습생보다는 높아요. 이러한 계급 구조 하에서 오야붕의 집은 조직의 본부인 동시에 견습생들의 훈련소 역할도 담당했고, 적절한 훈련을 거쳐서 꼬붕이 된 조직원은 조직의 상품을 팔기 위해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맞아. 그 우호 조직끼리는 아니키라고 부른대. 형씨 이렇게. 뭔지 알지? 아니키. 그 군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 타 부대의 사람은 아저씨라고 부르잖아. 그쵸? 아, 요즘엔 용사님이라고요? 이상해요. 난 형아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또 특이한 게 3계명이 있어요. 첫째, 다른 조직원의 철을 건드리지 말 것. 그리고 둘째, 잡히더라도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거다. 짤거리하지 왜 그러냐고요? 제가 엄선한 건데요. 세 번째, 오야붕과 꼬붕의 관계는 철저하게 지킬 것. 이러한 최소한의 규칙만 지켜주면 오야붕이 꼬붕들을 챙겨주는 거지. 그리고 이 데키야 중에서는 자리를 잡고 해당 골목에서 새를 걷거나 장사를 하는 데키야들도 있었지만, 아예 자체적으로 유랑 극단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축제마다 삥을 뜯는 그런 조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쿠토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박 같은 거 장사하고 처음에는 푸신 분들이랑 관계가 좋았는데 나중엔 점점 더 이제 불법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데키야는 상인들이잖아. 어떻게 잘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좀 지위를 누리는 일도 있었다. 수많은 데키야의 오야붕들이 표면적으로는 사기 행위와 시장에서의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장 감독자로 임명되곤 하였는데, 이놈들이 양아치였던 거지.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이제 시장 감독자로 임명된 오야붕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오야붕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도 받고 그리고 칼도 차고 다닐 수 있었대. 에도 막부에. 그래서 이런 문화가 아직 일본에서 진행되는 마츠리 이런 데에서는 야쿠자들이 개입하고 노점상 자리세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남아있대요. 이 데키야의 흔적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기가 됐을 때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이르러서는 국수주의 해가지고 약간 과격한 사람들이 됐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외부 세력,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케이스가 대부분이라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해. 그리고 일본인들은 또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그 세력끼리 뭉쳐가지고 일본에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겠다. 그거에 대한 반감. 이런 걸로 성장한 게 바로 이 구렌타이파입니다. 뒤틀린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한국, 중국, 대만인들 뭉친 거를 삼국인이라고 지칭하나 봐요. 이 삼국인 계층을 공격하는 집단으로서 과거 극우적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형태의 야쿠자 조직들이 오랜 시간 가문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면서 발전했고 정치권과 연결은 약간 약했던 데 반해서 구렌타이는 뒤틀린 애국심이 있다 보니까 주로 젊은 청년층 그런 사람들이 일대로 해가지고 정치권이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 막 정치인이랑 야쿠자랑 뭐가 있다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온 거래요. 근데 미군이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군이 얘네들 약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쿠렌타이 세력 중심지에 꼬붕이 7,400명 있었대. 도쿄의 야쿠자 조직원이 7,400명. 꼬붕만. 오야붕은 180명. 중소기업인 거지. 약간 중견급. 중견급 세력들이 많은 거지. 지금 존재하는 야쿠자, 현존 야쿠자의 바로 전신, 바로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야쿠자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결례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야쿠자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상인, 서민 이런 문화랑 약간 비슷하고요. 입단의식이 또 특이하죠. 용과 같이 해서 나왔던 것처럼 꼬봉 생활 같은 걸 하다가 짬이 좀 쌓이면은 잔에다가 술을 나눠 먹는,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이 거행되는데 이걸 배사라고 한대요. 배사. 근데 일본은 야쿠자 그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야쿠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막 보도도 하고 그러더라. 저기 술을 같이 먹는다는 게 일본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대요. 개떡이가 만약에 꼬봉 생활을 하다가 연차가 쌓였어. 그래서 이제 승급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배사라고 해가지고 술을 주고받는 의식을 한대요. 그래서 오야붕이랑 얼굴을 이렇게 딱 맞대고 두목은 풀잔, 잔 꽉 채우고 신입 조직원은 조금만 이렇게 나눠 마십니다. 나도 마시고 두목도 한 잔 하고. 그래서 여기 동석한 모든 조직원들이 각각 자신의 술을 마시고 잔을 교환하면서 의식이 완료되고요. 이렇게 해서 부하와 두목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한대. 야쿠자 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의식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술이 자꾸 등장한대. 일본 전통 결혼식 할 때도 남녀가 술을 이렇게 같은 잔에다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대는 그런 의식이 있기도 하고요. 사람이랑 신을 연결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서 신사 같은 데에서도 술을 활용한 그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야쿠자의 상당히 중요한 문화, 그것은 바로 문신, 이레지미. 피부에 먹을 이렇게 주입하는 전통 방식으로 문신하는데 바늘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문신을 하는데 이게 되게 개 아프대. 유도는 색깔 못 입히냐고요? 아니면 그런 거. 근데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를 빼고 했네. 유도는 안 되나봐요. 유도는 안 되나봐요. 어쨌든 이게 개 아픈데 이걸 참아야 이제 용기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데요. 일본은 그래서 이 야쿠자들 때문에 문신에 되게 엄격하대요. 맞아. 대중목욕탕도 출입 안 되는 경우 많고요. 사람들도 엄청 안 좋게 보고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쁘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그래서 야쿠자가 되면 뭘 먹고 사냐. 사람을 때리면 그냥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총애꾼, 주주총회 같은 데 가가지고 깽판 쳐가지고 주총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 주주총회 못하게 방해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해서 갈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금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나쁜 짓이란 나쁜 돈 되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미장 기업하고 그 물장사하고 고리대금업자도 하고 불법 도박에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짝퉁도 팔고 해외 마피아랑 협력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럽니다. 별거 다 해요. 못 갚으면은 야쿠자한테 이제 맞으면서 돈 갚으라고 협박당하고 이제 거기 끌려가는 거야. 자, 이게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라도 갚으라고 막 이러면서 끌려가가지고 캬바쿠라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 되는. 난 매춘이 하기 싫어. 아니 왜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강요한 것 같잖아. 아니에요. 아무도 하라고 한 적 없잖아. 왜 갑자기 채팅으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뭘 제가 시킨다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안 빌렸는데 일할 수 있냐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착한 일도 한다. 이렇게 나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일본에 지진 피해가 있을 때 정부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그 지역 야쿠자들이 지진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을 생수도 주고
긴급 지원팀도 보내고 그랬대. 그리고 야쿠자들이 보는 야쿠자 매거진이 있음. 야마구치 신보라고 해가지고 저런 거 읽으면 멋진 야쿠자 되는 거 이런 거 있나요? 야쿠자 패션 이렇게 코디하면 좋다 뭐 이런 거 있겠죠? 요즘 유행하는 C가 그렇지. 특공곡 문의 뭐가 좋을까?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나는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먹는다는 1번, 오른손으로 먹는다는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내게 어울리는 특공복은 이거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님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무조건 따른다 vs 상사에게 알린다. 4번으로 가시오. 4번을 선택한 당신 용 특공복, 5번을 선택한 당신 매화 특공복. 별자리에 따른 이레즈입니다. 아니 너무 감성이 말랑말랑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오늘 독쌤이 준비한 꿀잼, 개꿀잼 야쿠자 정보통은 여기까지. 이거 들으면 야쿠자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쿠자를 만나면 그래도 피해서 가도록 해요. 알겠죠? 이걸 사네.